자, 이제 58쪽에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전 시간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노력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세운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을 전제로 하는 표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시장 실패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부가 개입할 때가 경제적 기능에 해당이 되고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장 실패의 수정이라고 했는데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해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맨 아래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대여섯 줄에 걸쳐 서술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또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의 수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시장 실패가 무엇이냐 알아야 돼요.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 영어로 마켓 페일러라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시장과 실패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요, 뭔가 실패한다는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런 말을 이론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처음 들어봤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유추는 가능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예쁘게 표현하면 시장에서 어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시장 실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장 실패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문제라니까 결론은. 내용은 금방 아는데 그 금방 아는 내용을 시험의 지문으로 만들 때는 뭔가 고급지게, 뭔가 있어 보이게 바꾸니까 이게 뭐다냐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개론이.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 실패를 이론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시장 기구를 통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자원이 효율적이지 않게, 자원이 비효율한 말은 효율적이지 않게라는 뜻이죠. 자원이 효율적이지 않게 배분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시장 실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시장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어느 시장이든 간에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근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잠깐 여기서 끊어놓고 혹시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보면 에이덤 스미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태산북두, 태두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태두가 태산북두의 준말이에요. 최고봉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담 스미스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근데 이런 말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저 얘기를 이해하고자 할 땐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정부가 굳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버려둬라 라고 말한 게 자유방임주의예요.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럼 또 하나,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둔다면 그만큼 시장의 기능이 그러니까 정부 개입에 정부의 권한이 또는 기능이 확대되는 걸까요? 축소되는 걸까요? 축소가 되겠죠. 그럼 이런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그게 작은 정부론이에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고, 오케이?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봐봐요. 결국 무슨 말이냐?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걸랑? 그러니까 정부 너 시장 개입할 필요 없다. 내버려 둬!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았더니 시장 실패가 발생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 개입하지 않아야 될까요? 개입해야 될까요? 개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자 시장에 개입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걸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 실패. 그러면 지금 역사적 경험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장에 개입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고등학교 사회책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현대 정부의 딜레마, 과제 해서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한다. 이런 말이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런 말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이 한번 나온 적이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아무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다. OX. X잖아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문제 발생했다. 시장 실패. 요거 해결하려고 정부 개입했다. 근데 또다시 문제 발생한 게 뭐다? 정부 실패. 그럼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부작용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요건 의미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급지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고급진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무슨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 미치는 거지. 근데 결국 해석해보면 좋은 뜻, 안 좋은 뜻. 뭔가 문제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맞다고 보시면 되지. 뭐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걸 시험 문제를 풀면서 언제 그걸 해석하고 있냐고 했지. 근데 우리 문제를 지금 이제 시험을 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참 뭐가 안타깝냐면, 여러분, 내 인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전혀 모르던,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말이 보기 속에 있더래! 그거 그 자리에서 봐도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보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텐데 왜 그걸 계속 보고 있냐 도대체. 아시겠어요? 근데 웃긴 게 사람 심리가요. 그걸 못 견뎌. 이걸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체크해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이런 걸 머릿속은 알아. 머리는 그게 아는데 손이 이 문제를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떠나야지 하는데 뭐라 그래요? 땡, 네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력 자체가 부족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전부 실력 외적인 내용, 뭐 시간 배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했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다반수. 그래서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요. 모르는 거 나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 뚫어지게 바라봤자 무슨 뭘 알아듣겠다고 그걸 붙잡고 있냐고. 근데 제가 오죽하면 요번 시험 볼 때도 그래서 우리 수험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다 보면 처음 듣는 지문들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가더라도 30%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말은 답이 아닙니다. 나머지에서 답을 찍으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 하고 하셨던 분이 여전히 현장 가서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뭐 찍든 뭐하든 간에 합격점을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 주셨던 분들이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한순간의 어떤 실책 때문에. 뒤집어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57.5를 맞아서 떨어진 분과 60을 맞아서 합격한 분의 실력 차가 그 얼마나 크다고 느껴져요? 한 문제 차이인데. 뭐 그것은 한 문제라고 하는 건 운이 좋아서 하나 찍어서 맞는 것도 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실력 차가 아니라고. 다만 그날의 운이라든지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또는 뭐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문제 차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아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은 제발 시험 보는 그 날까지는 사람 말 좀 믿고 따르라고. 그대로 좀 해보시라고. 선생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들이시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간반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야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 다른 자료 갖고 공부해야 돼. 이러면 되면 이게 또 이게 팔랑귀라. 우리 수험생들이. 왜? 어때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마음 이해하죠. 여기 또 갔다가 그게 좋아? 여기다가 그걸 하고 있네? 그러다 또 다른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다른 학원에 누가 또 잘 안 돼. 그래? 왔다 갔다 끝나는 거 이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기초 시간이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에요. 제가 싫으면 다른 사람 거 선택하시되 한 놈 선택하면 그놈 것만 들으라고 제발.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청춘 다 낭비하지 마시고. 특히 개론 과목의 특징은 뭐예요? 하는 놈마다 다른 게 개론이유. 왜? 이건 학문이야. 법이 아니라고. 관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다른 것을. 그럼 A 선생은 이런 각도로 들어가는데 B 선생은 이 각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맨날 이렇게 선생 한 두세 명 바꾸잖아요. 그 관점, 그 접근법을 따라가다가 1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 수업이 듣고 싶지 않으면 좋다 이거예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더 좋은데 누구 한 명 선택했다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분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최상책이에요. 그놈의 팔랑귀가 어떻게 고쳐요? 팔랑. 무슨 사오정입니까? 자, 저는 이쯤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장 실패 원인, 이거 잘 물어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공공재라는 거,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무슨 그 불안전 시장,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5가지 모두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기억은 하시되 이 중에서 내용까지 물어보는 건 공공재와 외부 효과 2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문제에서요. 야, 너 규모의 경제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런 문제 나오면 재소에 장을 지을 겁니다. 불안전 시장이 왜 시장 실패의 원인인 줄 알아? 안 물어본다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봐요.
그냥 어떻게만 나온다.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불완전 시장 등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나오지 뜻이 뭐고 그게 왜 그러니를 물어보진 않나요. 그러나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너무나 자주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 공공재 외부 효과 중에서도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신다면 외부 효과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공공 우리 왜 영화 중에서도 공공의 적 이런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이란 말은요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공공의 것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공공재란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예전에 뭐 배웠어요? 재화라고 하는 건 상품 물건이고 용역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용역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국방, 치안, 행정 서비스, 교육 등이 바로 용역에 해당이 돼요. 용역의 뜻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했죠. 인간의 활동. 오케이?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말뜻을 갖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공공재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물어봅니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 그 두 가지 뜻을 이제 성격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원래 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원래 말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듣질 못해요. 표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말을 바꾸면요. 비경합성이라 하면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이에요. 비경합성 어떤 특성?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비경합성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뭐라 그래요? 비배제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비배제성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비배제성의 특성 때문에 첫 번째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무슨 생산? 과소죠? 기출문 나중에 답 보세요. 맨날 과대, 과잉, 충분히,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게 문제인데 기출문제 지문에서는 충분히 생산된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다, 과잉 생산된다, 과대 생산된다, 과다하게 생산된다. 꼭 그렇게 말 바꿔서 답으로 만들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무임승차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컨대 전철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이동한다는 이익이나 혜택을 누리는 거 맞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 전철 요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공공재 특성상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 소비를 통한 이익은 얻고자 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소생산인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 민간 기업이 있어요. 민간 기업 회사에 너희들 그 공공재 만들어라 라고 맡겼대요. 근데 우리 사회시험 옛날 사회시험 배웠던 게 뭐냐면 기업의 목표 그러면 네 이윤 추구 막 외웠잖아요. 결국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기업 회사의 목적 아닌가요? 맞지? 그런데요. 공공재 특성상 돈 안 내고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느냐? 이게 만약 공공재인데 내가 이 공공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이 물건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 잘 봐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선 돈을 안 내고도 그 물건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그 물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이 물건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팔려는 사람 입장에선 이 물건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면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이나 회사가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에 위탁 맡겨놓는 경우에는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아직은 생소하시겠지만 지금 느낌은 어때요? 한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는 맞추겠구나. 뜻은 파악할 수 있겠구나. 느낌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그 느낌을 오기 전에 귀찮다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나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외웠는데 전체적인 문장에서 위치를 앞뒤를 바꾸면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뻔한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우는 거 필요해요. 외우는 거 필요한데 먼저 알아듣고 나서 외우면 이게 오래 간다. 예컨대 지금 무대 프로그램은 요 문 밖 나가자마자 까먹는데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외우게 되면 그거는 한 달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0번만 반복하면 되지만 나가자마자 까먹는 건 1년에 365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여러분 입장에서 부담 줄여라. 어떻게 하면 부담이 줄어드는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부담을 늘려서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야간반 분들은 아침에 그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이 야간에 이게 졸린 눈 비비고 피곤해서 왔는데 또 이 수업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면 양을 줄여 양을. 근데 개론은 정말 나름대로 괜찮은 게 이해만 내게 되면 내 것만 되면 이게 암기량이 확 줄어요. 암기량. 그래서 법과목보다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뒤집어서 이해가 안 되면 말짱꽝이야 또 이게.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돈 안 내도 쓸 수 있음 안 사.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물건 안 만듦.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예, 됐고요. 근데 외부 효과 참 잘 나와요. 외부 효과가.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부동산 총론에서 뭐 부동성이다 인접성 얘기할 때 외부 효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총론에서 외부 효과는 제가 그냥 총론이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죠. 근데 정책론에서는 그 외부 효과의 구체적인 뜻이 나옵니다. 우리 그건 기억나시죠?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정의 외부 효과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말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정의 외부 효과의 대표가 뭐냐면 그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의 관계가 있어요. 자, 과수원업자는 곰돌이래요. 근데 양봉업자, 양봉이 뭔지 알죠? 벌 키우는 거,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좀 보시나요? 그런 프로그램 있는데 그 뭐 산 같은 데 사는 분들 뭐 찍은 프로그램 있는데 좀 보셔요? 가끔. 예. 저는 항상 그게 부럽던데 저는 빨리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싫어요. 저는 세상이.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 싫죠. 가장 추악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그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딜 가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 하대. 스님도 그런 말 하고 뭐 이렇게 점을 보는 분도 그렇고 넌 스님이다 그러더라고. 넌 스님이라서 세속이 싫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렇대요. 학이래요.
학이 그 까마귀와 까치 무리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니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 까마귀 까치가 많은데 학 혼자 있어 보세요. 그게 왕따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너 스스로는 뭔가 좀 고고하고 뭐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근데 저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언제인간 모르겠지만 이런 그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뭐 절에 들어가든 산에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다른 종교에 관계없이 저는 원래부터가 그쪽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도. 어릴 때부터도 그렇죠. 뭐 꿈만 꾸면은 뭐 용이나 봉황 꿈 꾸고 있고 막 그랬죠. 용 꿈 별로 안 꾸잖아요. 막 그런 꿈 꾸고 막 사방이 막 신선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꿈 꾸고. 글쎄 모르겠어요. 전생에 뭐 어디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계를 쫓겨나왔나 싶기도 하고. 자, 아무런 호응이 없는 관계로 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 효과를 정책으로서 얘기할 때는 좀 더 좀 심도 깊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특정 개인의 행위가 이 개인의 행위를 좀 더 세련되게 바꾸면 특정 경제활동 주체의 행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개인의 행위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제3자란 말 나오죠. 제3자.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할 때 문장 속에서 상대방 이렇게 말 나오면 틀려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고 또한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터널 외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한다 이래버리면 인터널이 되기 때문에 내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자를 쓰면 반드시 통하지 않고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지 의도했다면 외부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정의 외부 효과고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나오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양봉업자 과수업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끊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느 날 과손업자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래 나는 과수원을 운영하니까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게 되면 과일의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내다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 과수원 업자 곰돌이는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았기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웃집 곰탱이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더니 그 밑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던 그 행위가 처음부터 이웃집 곰탱이의 꿀 생산량 증가를 의도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곰탱이의 꿀 생산이 늘어난다는 이익이 발생했죠. 이때 곰탱이가 금일봉을 가지고 곰돌이를 찾아와서 네 덕분이야 라고 줍니까? 안 주지. 그걸 뭐라 한다? 정의 외부 효과다 그래. 오케이?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뭐냐? 간단한 예로 여러분 찜질방에서 한번 주무셨던 기억이 한 분, 두 번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찜질방 주무실 때 가장 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코를 골 때. 오케이?
저는 그래서 찜질방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찜질방 갔다가 몇 번 맞은 뒤에 코를 곤다고. 진짜 엄청 맞아요. 때려요, 때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주거불명예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대빵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돼요? 난 내일 새벽에 뭐 속된 말로 어떤 그 노동 시장에 나가야 된다. 누가 코 건다. 야, 이 하면서 막 밟아요. 그 제가 몇 번을 당했어요. 이제 근데 물론 미안하긴 해요. 나도 코 골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쩐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맞아도 맞은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막 아픔 쑤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아직 잠이 들기 전이었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코를 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도 꽤 많이 고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후다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막 베개를 막 집어 던지고 뭐 옆에 먹고 있던 드링크 이런 거 있죠. 막 집어 던지고 어떤 일어나가지고 발로 밟고 그러더라고. 내가 저러해서 아팠구나 아침에. 이걸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민폐를 끼치지 않고자 모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숙박비 좀 아끼려고 거길 갔더니 결국 몸이 부서지더라고요.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이 말씀 왜 듣냐? 자, 코 골았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맞죠?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의도하나 안 했지만 손실이 발생했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공장 옆에 집. 시멘트 공장 옆에 주택이 있다면 공장에 의도하는 관계없이 시멘트 공장 영향 때문에 집값 하락하죠. 그럼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Understand? 그런데요. 정이든 부든 외부 효과는 또다시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나눠보면 둘 다 생산 측면에서 정과 부, 또 소비 측면에서 정과 부의 외부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하는 용어가 다 따로 있는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봐요. 생산이죠. 그러면 생산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의 뜻 아닌가요? 그럼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떤 걸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비용. 물론 비슷한 말은 뭐 원가란 말도 있지만 비용이란 말 쓰겠죠. 그래서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는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는 일단 내버려 둔 채. 그럼 최소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비용이란 말이 들어간 순간 얘는 최소한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또 소비 측면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용함으로써는 이익이란 말이 나와요. 그걸 편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큰 경우에 생산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며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소비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때 좀 착각하지 말고. 그럼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이 무슨 말인가? 일일이 해석하려면 이미 시간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비용이 나오든 편익이 나오든 무조건 누구 입장을 보자. 사회 입장. 여러분 해석할 때는 무조건 사회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봐봐요.
지금 사회적 비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 첫 번째는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상대방보다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죠. 일단 끊고, 요 뒤에도 보면 사회 입장, 편익은 이익. 편익은 뭐라고요? 이익. 그럼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이익이 많아요, 작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해석해보니 사회 입장만 보니까 사회 입장에서 비용은 적게 들고 사회 입장에서 이익은 많이 나오죠. 그럼 좋다 안 좋다? 사회 입장에서 좋은 거 맞죠? 그럼 아무리 복잡하고 긴 질문 나올지라도 사회 입장에서 좋다고 해석되면 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무작정 외웠다가는 아무리 많이 외워도 헷갈려 죽어요. 누구 입장만 보자? 사회. 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 이익이 커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어차피 내용 뒤집어요. 정의 반대가 뭐예요? 부인 거예요. 정의 반대가 부라고. 그러면 내용도 정반대일 수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나 언제나 누구 입장을 보는 거다? 사회. 자, 이것도 사회 보자고요. 자, 지금 두 번째는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상대방보다 많다, 적다. 이해가는 거 맞죠? 얘는 지금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이익이 크다, 작다. 그럼 사회 입장만 보면 비용은 많이 들고 이익은 작은 거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 안 좋은 말. 그러면 무슨 외부 효과? 아시겠어요?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 있건만 무대뽀로 외우고 있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웃긴 건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려도 무대뽀로 또 외워요. 아주 환장해서 진짜.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가 봐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면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냐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면 나오지도 않는 말 설명한다가 또 뭐라 그러고 그게 뭐냐?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왜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요. 한 번 찍히잖아요. 어떡하든 찍어. 어떡하든 나쁜 말을, 악플을 달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쾌감을 느끼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플을 붙이고 당하는 선생들은요. 미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수업하면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나? 제가 수능 그 강의도 해봤고 또 공무원 강의도 해봤지만 건강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이 공인중개사 수업 15년 하면서 고혈압, 당뇨는 없어요. 고혈압, 심장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 초기 증상이에요. 보여드려요, 제가?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까지 각종 질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더라 이거. 근데 웃긴 건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그 연예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예인들 중에 자상한 분 있잖아요.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진짜로. 저도 사실 그런 악플에 시달리면서 정말 자살을 한두 번 정도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런 세상에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한 명이라도 좀 붙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깔아 뭉갤 수 있겠는가. 정말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한 두어 번 올라간 적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 부모님 가슴에 이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다. 이 점 때문에 참았지 안현순 이 사람 아니었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분명히 그분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님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들은 당신의 자녀분들한테는 누구 욕하지 말아라, 뭐 자세히 뭐 잘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네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야 정말 이게 공부도 공부고 머리도 머리지만 이 사람들의 인성과 품성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인터넷에 함부로 악플 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 효과였다. 근데 이것도요, 요 뒤에 또 이제 붙일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기초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헤맬 때 우리는 사회만 보자. 비용 많이 들었네. 분해! 그 뒤에 정이라고 나왔다. X인 거. 그럼 곧바로 정답 맞추고 넘어가면 되는 거, 우리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60페이지에 가로 4번 전까지였고, 또 사실 가로 4번 제목이 무슨 말 나와요? 정부 실패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아까 제가 그랬죠? 시장 실패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정부 개입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다. 그 정도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지. 이거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도 없는 대목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아래쪽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